전교 1등이 유튜브에서 망하는 진짜 이유. 유튜브는 성적순이 아니다. 디지털 정글에서 지성이 승리하는 법. 유튜브에서는 박사 학위자의 심오한 강의보다 이름 모를 유튜버의 먹방이나 자극적인 폭로 영상이 훨씬 더 많은 선택을 받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지성인들은 흔히 대중의 수준 저하나 말초적 자극의 승리라며 개탄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유통 구조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튜브는 학교가 아니라 시장이며 시장은 정답이 아니라 반응에 투표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의 뇌는 고결한 지식보다 천박해 보이는 자극에 더 빨리 반응할까요? 이는 인류의 진화 생물학적 설계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에서 고등사고와 논리를 담당하는 신피질은 진화의 역사에서 가장 늦게 발달했습니다. 반면 공포, 쾌락, 욕망 등 본능을 담당하는 변연계와 파충류의 뇌는 훨씬 더 강력하고 즉각적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철저히 이 본능적 뇌를 공략합니다. 전교 1등 스타일의 지식 전달은 신피질을 자극하여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지만 말초적 콘텐츠는 변연계를 자극하여 즉각적인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대중은 피곤한 일상 끝에 뇌를 사용하기보다 휴식시키고 싶어 합니다. 소위 머리 나쁜 콘텐츠가 성공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중의 뇌를 가장 저항 없이 파고드는 통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능의 낮음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본능적 이해도가 높음을 시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꼭 이런 친구 한 명쯤 있지 않았나요? 시험은 뭐 항상 만점이고 노트 필기는 거의 예술작품 수준이었던 그런 친구요. 모두가 인정하는 엘리트였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똑똑한 친구가 야심차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은 아무도 보질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과 성실함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전교 1등이 왜 이 디지털 콘텐츠의 세계에서는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는 걸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역설 속에 숨겨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법칙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정해진 답이 있고 명확한 평가 기준이 있는 학교라는 시스템에선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들이 왜 규칙도 정답도 없는 것 같은 이 거대한 디지털 정글에만 오면 방향을 잃고 헤매는 걸까요? 이건 뭐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요, 우리가 서 있는 이 게임의 판 자체가 그 근본적인 규칙부터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유튜브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한 분야의 전문가가 평생을 바쳐서 쌓아올린 이 깊이 있는 지식이 담긴 영상보다 그냥 순간적으로 재미와 자극을 주는 컨텐츠가 수천, 수만 배는 더 많은 선택을 받는다는 거.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사람들은 너무 깊이 있는 걸 싫어해 라거나 대중 수준이 너무 낮아졌어 라고 쉽게 생각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취향이나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를 소비하는 환경 자체가 변했다는 일종의 거대한 지각 변동의 증거고요. 지식이 유통되는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성적표도 정답도 없는 세상입니다. 이 새로운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집에 백과사전 한 질 있으면 그게 진짜 자랑거리였잖아요. 고급 정보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었죠. 지식 자체가 너무나 희귀한 자원이었고 그게 곧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인류의 모든 지식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뭘 볼지 선택하게 만드는 힘, 즉 사람들의 한정된 관심과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학교라는 시스템은 정해진 문제에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 100점이라는 보상을 주잖아요. 과정이 어쨌든 정답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유튜브는 학교가 아니라 거대한 시장입니다. 시장은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자체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장은 오직 사람들의 반응에만 보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시청 시간 같은 것들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옳은 소리를 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그 가치를 0으로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사람들은 깊이 있는 지식보다 순간적인 자극에 더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뭐 어리석거나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생존을 위해 설계된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뇌과학의 관점에서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 뇌에는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하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신피질. 이건 마치 서류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고위 임원 같아요. 정확하긴 한데 속도가 좀 느리고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반면에 감정과 본능을 담당하는 변연계는 뭐냐? 문을 쾅 열고 들어와서 불이야 하고 소리치는 경비용 같은 거죠. 즉각적이고 빠르고 아주 강력해요. 자, 그럼 생존을 위해서 우리 뇌는 당연히 누구의 말에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경비원입니다. 바로 이 점을 성공한 유튜브 콘텐츠들이 정말 영리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확 잡아채는 썸네일, 궁금해서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목, 1초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빠른 편집. 이 모든 전략들은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저 느린 임원, 신피지를 그냥 우회해서 빠르고 강력한 경비원, 변연계를 직접 자극하기 위한 장치들인 거예요. 이성한테 말을 걸 틈도 안 주고 본능부터 확 사로잡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린 우리의 뇌가 퇴근하고 소파에 딱 누워서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풀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감정적인 위안이나 재미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도서관에서 각 잡고 공부하는 사람과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정신 상태에 있다는 거. 우리는 바로 그 후자의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지능이 필요한 걸까요? 학교 성적표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똑똑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장 지능입니다. 이건 마치 뛰어난 투자자가 시장의 흐름을 읽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주식의 미래 가치를 알아보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대중이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채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모두가 부동산 상승만 이야기할 때 사실 내 집 마련에 실패한 2030의 그 허탈한 마음이라는 감정을 딱 포착해서 콘텐츠로 만드는 그런 감각. 이게 바로 시장 지능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지능입니다. 이건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요. 카메라 너머의 불특정 다수가 마치 내 오랜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자신이 겪었던 서툰 사회초년생 시절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듣는 사람이 저거 완전 내 얘기잖아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능력.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모두의 이야기로 번역하는 힘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시장의 냉정한 논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왼쪽처럼 정답을 말하는 전문가를 존중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 즉 진짜 자원은 결국 오른쪽처럼 우리와 눈을 맞추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정답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 연결되었다는 느낌에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진 전문 지식이 쓸모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중요한 건 지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 새로운 시장의 언어로 효과적으로 번역하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교수의 딱딱한 언어를 친구의 다정한 언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태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가르쳐 주겠다는 이런 수직적인 선생님의 태도가 아니라 야, 내가 진짜 재밌는 걸 알게 됐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수평적인 친구의 태도 말이죠. 요즘 시청자들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배우는 학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합니다. 특히 학교 시스템에서 뛰어났던 우등생들이 바로 이 전교 1등의 덫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실수가 곧 감점이었으니까요. 틀리면 안 된다는 두려움, 완벽한 결과물에 대한 강박,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지켜야 한다는 그 압박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디지털 정글에서는 빠른 시도와 솔직한 소통을 막는 아주 무거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실제적인 조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크리에이터가 이 디지털 정글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지식을 성공적으로 번역하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원칙입니다. 이 5가지 원칙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교수처럼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재밌는 걸 발견한 친구처럼 그냥 공유하세요. 둘째,
한 편의 완벽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다가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차라리 좀 부족하더라도 괜찮은 영상 10개를 시도하세요.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뭘 검색하고 뭘 궁금해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이성적인 정보를 주기 전에 사람들이 아, 이거 완전 내 얘기다 라고 느낄 만한 감성적인 연결고리를 먼저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조회수가 낮은 영상 보고 아, 난 재능이 없나 봐.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작이 아니라 시장이 당신에게 보내준 가장 솔직한, 심지어 무료 컨설팅 리포트입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천재가 상아탑에 홀로 앉아서 위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새로운 시대의 천재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진리를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그들의 심장에 와닿게 번역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식 그 자체보다 지식을 전달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러니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오랜 시간 쌓아온 그 깊이 있는 지식은 여전히, 아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희소한 무기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날카로운 무기를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정확하고 또 부드럽게 사용할지, 즉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한 것뿐입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온 소중한 지식과 경험이라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당신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언어로 번역하시겠습니까? 그 방법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시대의 천재가 될 준비를 마친 겁니다. 과거의 천재가 혼자만의 상아탑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사람이었다면 디지털 시대의 천재는 복잡한 진실을 대중의 일상 언어로 번역해내는 사람입니다. 성적이 좋았던 당신이 유튜브에서 고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번역 기술이 아직 서툴기 때문입니다. 말초적인 콘텐츠로 성공한 이들을 비난하며 자괴감에 빠지기보다 그들이 대중의 본능을 어떻게 건드리는지 그 기술을 연구하십시오. 당신의 깊은 지성과 그들의 시장 감각이 결합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조회수가 높은 유튜버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지성이 공감이라는 옷을 입는 순간 그 성적표는 비로소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